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 멘토 늘스타가 왔습니다. 오늘 제주항공이 떴습니다. 2월 아주 산뜻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제주항공 자소서 항목을 뜯어보려고 그러니까 항목이 다 바뀌었어. 그리고 처음에 지원자가 위키 인물백과에 10년 후 등재된다고 할 때 어떤 내용들이 기재될지 3인칭 시점으로 기술하시오. 너무 재밌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난해한 질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은 펜이랑 메모장 준비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씩 문항 분석해 드릴게요. 자, 1번 개요 한 줄 소개. 그래서 제 본명이 김하늘인데 김하늘은 땡땡땡땡한 땡땡땡땡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 한 줄 소개를 하는데 이것을 10년 뒤에 제주항공에서 10년이나 일한 내 모습으로 3인칭 시점에서 나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0년 뒤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딱 입각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 입사 전에 학창시절과 사회경험이다 보니까 3인칭 시점은 동일해요. 3인칭 시점으로 왜 쓰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정말 이때 보람되었다, 뿌듯했다, 이런 F적인 느낌보다는 어떠한 성과를 냈고 이런 경험을 정확하게 했고 어떤 것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너 T야? T의 성향이 좀 느껴지게끔 사실에 입각하는 말하기로 학창시절과 사회경험을 기술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입사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뒤에 내 모습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하고 그냥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은 제주항공 입사를 위한 특별한 나의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력을 내가 갖추어 와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10년 뒤에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노력을 적을 때에도 좀 특별한 노력을, 그러니까 이것도 입사 전의 노력이죠.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10년 뒤에 나에 대해서 적어야 하니까 이제 포부를 적을 때에는 미래적인 부분, 내가 지금 10년차 승무원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앞으로는 제주항공에서 더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로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4번 여담이 참 재밌는데요. 자기관리, 습관, 취향과 취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 4번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승무원 준비생으로서 어떠한 자기관리, 습관, 취향과 취미 이런 조금 가볍고 캐주얼할 수 있는 여담을 보여줄 것인지를 지금의 상황에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뒤인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승무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다시 1번으로 돌아올게요. 한 줄 소개 보면 예시에 제주항공은 차별화된 서비스와 도전적인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 저비용 항공사이다. 키워드가 4개나 나와요. 차별화된 서비스, 도전적인 기업 문화, 대한민국 대표 저비용 항공사. 네. 그리고 10자 이상 150자네. 그러면 한 140자 적으면 되나요? 130자? 몇 자 적어야 되죠?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예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150자라고 적혀 있으니까 한 줄을 뭐뭐 했고 뭐뭐 하며 뭐뭐 하면서도 등등등 만연체처럼 길게 늘려서 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모든 임팩트 있는 제목이나 문장은 늘 짧고 간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시 글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제주항공은 요것만 봤을 때는 공백 포함해서 53자이거든요. 그리고 제주항공 제외한 대표 키워드가 총 4개 정도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우리 본인을 소개할 때에도 50에서 80자 정도 내외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키워드도 한 4개 언저리로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시를 적은 자소서는요, 반드시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요. 나도 모르게 예시에 적힌 형식과 단어를 좀 따라서 쓰기 때문이죠. 아마 예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쓴 분들 많을 거예요. 김하늘은 도전적인 마인드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비행하며 고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주항공의 승무원이다. 잘 썼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되게 제주항공은 이거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단어들도 너무 겹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써요? 인재상이 도전, 안전, 팀워크, 신뢰, 저비용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시에도 적힌 도전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은 도전적인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 도전은 대부분이 탐내고 쓸만한 키워드라서 좀 평범하고 묻힐 것 같아요. 그러면 인재상이 도전인데 이 도전을 안 적어내는 게 맞을까요? 안 적어내는 게 맞아요. 이 도전이라는 말보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10년 뒤에 제주항공 승무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업적이나 포지션, 업무적인 성과, 직급 이런 걸로 좀 나를 표현해보면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도전할 제주항공의 분야를 공부하시고 나랑 좀 잘 맞는 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17년차 강아지 집사고 매달 유기동물 보호소에 다니는 자원봉사자이며 정기 후원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강아지가 17년이나 살다 보니까 이거 실제 상황 그래서 당뇨도 걸려가지고 이게 진짜 당뇨 걸리면 사람은 당뇨약 먹으면 되는데 강아지는 배에다가 인슐린 주사를 놔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급여할 때도 당뇨 사료를 주고 그리고 간식이나 이 양도 항상 이 무게 그람수를 달아서 체크해가지고 준단 말이야. 당 떨어지면 설탕물도 이렇게 주사기로 먹이고 그래서 이러한 당 떨어졌을 때 응급처치나 의료 지식도 나름 반려인으로서 되게 해박해.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지금 제주항공이 하고 있는 애견 도시락이나 애견을 위한 이벤트 그리고 애견인에게 필요한 제안을 잘할 수 있고 또 펫시터가 되어서 승객의 펫도 잘 케어하고 응급처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려서 적어볼 것 같아. 어떻게? 이미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펫팸 쪽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 제주항공이 밀고 있는 정책 자체가 친반려동물 항공사예요. 그래서 일러스타 소속 승무원들이 반려견 캐리커처 그려주고 반려견이랑 사진 찍는 견생 네컨 해주고 유기동물 찾아주는 입양 캠페인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또 펫팸족을 위한 펫티켓 캠페인 또 애견 여행 도시락 펫패스 서비스 그래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데리고 같이 여행해라 라고 권장하는 분위기죠. 실제로 우리 코로나19 이전에 19년도 대비해서 반려동물이랑 같이 운송했던 실적이 13,500건. 그래서 19년 대비 2.5배가량 증가를 했대요. 2.5배씩만 계속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면 그 성장률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펫팸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삶, 우리 10년 뒤의 미래가 바뀌겠죠. 아이 안 낳고 강아지 키우면서 사는 삶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아지는 곧 나의 자식이자 내 가족이 될 거고요. 더욱더. 근데 선구자적으로 앞장서니 제주항공의 이 펫패스나 이런 부분들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역할과 도전이 나랑 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저는 김하늘은 친반려동물항공사 제주항공 승무원으로 기내 펫팸 쪽 전담 케어 승무 서비스를 제안하고 제주항공과 반려동물 입양에 앞장선 봉사자이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도전이라는 키워드는 없지만 대단히 10년간 뭔가를 도전한 게 보이네요. 뭘 도전했는지도 어느 분야에 도전했는지도 보이고 그리고 면접에서 이 사람은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적었어? 얼른 물어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런 걸 적으셔야지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2번 볼게요. 제주항공 입사 전 학창시절 및 사회경험 모든 문항을 살펴봤을 때 2번만큼 인재상과 본인의 교집합을 찾아서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5가지 인재상, 도전, 안전, 신뢰, 팀워크, 저비용 이 내용들 적극 어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7시 정신이랑 맞는 부분이 있으면 영어 단어 집어넣으면서 물론 이 영어 단어 겹치면 안 되죠. 특수기호 이런 영어 단어 쓰면 안 된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주의사항 보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이제 문항 구성은 2번에서만 뿐만 아니라 2, 3, 4번 다 1000자 이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300자 3단락 또는 400자 2단락 구성으로 가는 편인데 특별한 경험이 많아서 경험의 다양성을 좀 어필하고 싶을 때에는 300자 3단락이 좋고 이야기 에피소드에 집중해서 진솔하게 어필하고 싶을 때에는 400자 2단락이 좋은데 제주항공은 400자 2단락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300자 3단락도 잘 쓰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소재도 되게 다양하게 섞으면 좋겠어요. 학창시절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대학 내 프로젝트, 멘토링 활동, 공모전, 동아리, 축제, 학생회, 조교활동, 교내봉사, 졸업작품 등등이 있겠고요. 사회활동으로 인턴십, 직장생활, 이력서에는 못 적었던 증빙이 안 되는 각종 아르바이트 같은 거, 개인 사업 이런 것들, 활동들 있겠죠. 근데
이 학창시절 사회활동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단락을 적기로 했어. 400자씩 2단락을 적는데 모두 다 학생 때 이야기로 적는다면 되게 애기 같은 느낌 들고 전문성, 직무 전문성 이런 게 다른 사람들보다 덜 들겠죠. 그러니까 2번 적을 때 좀 골고루 적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주항공이라는 단어, 제주항공 입사를 위한 특별한 노력, 그냥 노력 아니고 특별한 노력. 보통 제주항공 입사를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얼른 생각했을 때 국제적 역량, 언어적 노력, 공부한 거, 체력적으로 운동하고 이랬던 것들 떠올릴 텐데 이런 거는 흔하니까 탈락의 지름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선생님 뭐를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주항공이 몰입하고 있는 회사의 방향성을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부합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 사례를 들어줘야 이 면접관들은 여러분한테 더 흥미를 느낄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어려운데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작년 제주항공에서 비상구문을 개방하려다가 난동을 부려서 붙잡힌 승객이 제주항공 승무원으로부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서 경찰로 넘겨졌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항공보안법에 대해서 집중 스터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스터디한 게 아니라 교내 항공법 스터디 연구그룹을 꾸려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와 해당 조치를 공부를 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하고 조치해야 하는지를 익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내 보안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요즘의 제주항공의 최근 기조와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요. 전공의 개성을 살린 특별한 노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른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 친구는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자야. 제주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회사 안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팀 내 문제를 해결하는 팀 코칭, 우울감을 겪는 직원들을 위한 감성 코칭 프로그램으로 직장 내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살피는 제주항공만의 이런 따뜻하고 이런 조직적인 사내 프로그램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겠지만 사실 그런 집단 상담이나 1대1 심리 상담은 대학에서도 팀 프로젝트로 내가 자주 시행해봤고 실습생으로 상담과 활동을 진행해서 꽤 잘하는 편이에요. 나도 전공자거든. 그래서 심한 우울증이나 정말 병으로 가지 않고 약간의 우울감을 겪거나 지금 너무 힘든 친구들, 우리 팀 내 동료들 정도는 내가 충분히 그룹 상담이나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주항공의 여러 가지 심리상담 코칭 프로그램에 기획자가 돼볼 수도 있고 진행자 승무원으로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다. 이렇게 적었고, 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주항공의 임직원이 될 준비를 맞춰왔다. 그런 노력을 해왔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확실히 언어만 공부했다는 친구랑은 차별화가 확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4번째 여담이에요. 여담을 말하기 전에 제주항공이 가장 선호하는 인재는 누구일까요? 합격생에 비추어 보면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똘똘한 사람, 그래서 야무지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인간미 있고 진솔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편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 대한항공이나 다른데 최종 면접하면은 20초 듣고 땡 하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제주항공은 진짜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말이 좀 긴데도 들어주시고 TMI 같은데도 들어주시고 이 사람을 정말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계식으로 암기하지 않고 말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하다가 다소 말이 길어져서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말이 길다, 왜 이렇게 서두가 길어 하는 친구들도 합격생이 덜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따뜻한 느낌의 스토리텔링 좋아한다, 이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담 같은 경우는 자주 다니는 봉사활동 이야기, 힘든 시절 이겨냈던 따뜻한 동료의 느낌, 사람 냄새 나는 이미지, 이러한 관련한 습관, 취미 사례들 쓰면 합격하기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약간의 소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적어야 하는 코너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의 여담 코너이고요. 학창시절, 직무경험, 자격증 이런 것처럼 뭔가의 사회활동이 아니고요. 나만의 습관, 취미, 취향, 나만의 루틴 이런 것들을 적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주얼한 거다,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가벼운 소재지만 진중해야 돼요. 깊이가 있고 특별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내 취미인데 아마 예승이들 중에 이런 취미 가진 사람 별로 많지 않을걸? 내가 이거 벌써 5년째 하는 루틴인데 이렇게 하기 진짜 쉽지 않을 건데, 이렇게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대단해 하는 것들, 임팩트 있는 것들을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실패 예시 하나 들어보고 합격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실패 예시. 나는 친구들을 엄청 잘 챙기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 사이에서 도라에몽이라고 불렸어요. 맨날 보부상 같은 큰 가방에 뭘 싸갖고 다니면서 친구가 당 떨어지면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나눠주고 그래서요. 그만큼 맨날 먹을 걸 싸가지고 다니는 습관도 있었어요. 인간미는 있네요. 근데 그냥 엄청 특별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비슷한데 정말 엄청 특별해 보이는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성공 사례 한번 보고 감 잡으세요. 자, 성공 예시입니다.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6시간씩 정성을 들여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홈 베이킹이에요. 일반 가정집에서 50인분 이상의 대량 반죽을 만들고 굽느라 아르바이트비를 3달 정도를 모아 큰맘 먹고 구매한 대용량 오븐도 장비로 갖추고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같은 처지에 지방에서 자취 중인 동기나 후배들, 친구들이 많았는데 1교시가 끝나면은 그런 친구들이 엄마의 아침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딱해서 수제 마들렌이나 브라우니처럼 우유랑 한 끼 식사 먹으면 충분히 한 끼 대용이 될 만한 간식들을 구워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 나눠주는 기쁨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루틴이자 습관,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어때요? 이 정도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하기 어려운 정성들이 보이니까 이 친구가 정말 홈베이킹이라는 취미에 진심이고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한다는 게 보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디테일의 차이 그리고 약간 나도 해봤는데가 아니라 진짜 그런 것도 해봤어? 대단한데 이 친구?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MSG도 첨가를 하시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에서 부풀리기도 좀 해주셔야지 사실은 자소서가 픽이 되죠. 그죠? 그리고 특별한 취미나 습관, 취향, 루틴, 자기관리 같은 것들도 늘 이런 임팩트적인 부분을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사실 나한테 오면 되는데 모두 내 수강생은 아니다 보니까 제3자인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거나 임팩트 있는 것,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만나보고 싶지 않은 지원자가 되어서 자소서부터 광탈이 되거든요. 제주항공 자소서 합격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매번 쓰는데 매번 떨어지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2월, 3월에도 쭉 늘스타와 함께하는 승무원 채용 대비반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의 인스타그램으로 DM 다이렉트 메시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 아직도 팔로우 안 하셨습니까? @ NEUL_STA 그래서 늘스타라고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한글로. 그렇게 오셔서 저에게 DM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문의를 받아드리고 상담도 진행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 사랑입니다. 부탁드려요. 조댓구알